한국의 택배 문화는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말로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시스템과 국민성이 하나가 되어 최고의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보여집니다. 나는 멕시코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국의 회사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알레한드로. 그는 멕시코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자국에서 언제나 그의 일상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길거리에서 소매치기나 도둑질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장면을 수없이 목격하며 자라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수없이 들으며 스스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죠. 알레한드로는 가장 믿을 수 없는 공간이 바로 사람들로 붐비는 길거리와 지하철이었다고 말합니다. 멕시코시티 지하철을 탈 때면 항상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방을 최대한 몸 가까이 붙여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머니 속 지갑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은 흔했으니까요. 사람들 틈에 조금만 휩쓸려도 휴대폰을 잃어버린 친구들이 많았고 그는 지갑, 카드, 휴대폰이 사라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수업에 필요한 노트북이나 자료를 들고 다니는 것도 일종의 도박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죠. 그가 잃어버린 물건 중 가장 아쉬웠던 것은 한 번은 대학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모아둔 자료들이 가득 들어있던 노트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자리에 두었던 노트북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 누구도 도둑을 본 사람이 없었고 결국 그의 노트북은 돌아오지 않았죠. 사건을 신고해도 경찰들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친구와 가족들은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라며 안타까워했지만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누구든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할 정도로 공공장소에서 물건이 사라지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알레한드로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맡기거나 사람들에게 소중한 물건을 잠깐이라도 보이는 일이 있으면 아주 예민해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쌓기가 어려웠고 물건이 조금만 자리를 비우면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항상 그를 지배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도덕적 가치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일상 속 경험들은 그가 사람들을 쉽게 신뢰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항상 경계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채 한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의 생활이 신기하고 모든 게 새로웠지만 동시에 그만큼 낯설기도 했습니다. 타인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알레한드로의 입장에서 타지에서의 생활은 더더군다나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학업 준비와 함께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둘 갖춰 나가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생활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물건을 직접 발품을 팔아 사러 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던 어느 날 알레한드로는 인터넷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배송을 기다리며 물건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였다면 택배가 언제 도착할지 확신하기 어려웠고 여러 번 배송기사와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문한 물건이 실제로 도착할지 혹시라도 누군가가 훔쳐가지 않을지 걱정이 많았던 것이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택배 문화가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알레한드로의 생각은 택배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만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국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직접 수령 필수 마이너스 문 앞 배송이 어렵다. 멕시코에서는 택배를 받으려면 반드시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택배사들이 물건을 문 앞에 놓고 가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문 앞 배송이 이루어지더라도 종종 분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사람이 있을 때 직접 물건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물건을 수령하지 못하면 택배가 반송되거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불편이 큽니다. 치안 문제로 인한 높은 분실 및 도난 위험. 멕시코는 치안이 불안정한 지역이 많아 택배 분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만약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간다면 택배가 쉽게 도난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배송을 보장하기 위해 친척이나 친구, 직장 주소를 이용해 택배를 받기도 합니다. 치안 문제는 멕시코 택배의 큰 불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배송 시간과 불확실한 도착 날짜. 멕시코에서는 택배의 배송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날짜에 도착할 것이라 기대하고 주문해도 며칠 이상 늦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물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빠른 배송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물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택배를 기다리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송 추적 시스템의 미흡. 멕시코의 일부 택배사에서는 배송 추적 시스템이 정확하지 않거나 실시간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송 상태를 확인하려고 해도 웹사이트나 앱에서 상태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물건이 어디쯤 왔는지 불안해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위치 추적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높은 배송비와 부가 요금. 멕시코의 택배 요금은 비교적 비싼 편에 속합니다. 특히 거리가 멀거나 무거운 물품일수록 추가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택배사에서는 고객이 직접 물건을 받지 못해 반송되는 경우 재배송 요금을 청구하기도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택배에 대해 우호적이지 못했던 알레한드로였지만 시간 절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처음으로 택배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택배가 도착했다는 알림을 받았고 확인해 보니 물건이 정확히 그의 문 앞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변엔 그 택배를 가져가려는 사람은커녕 물건을 만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물건을 놓아두고 사진까지 첨부해 문 앞 배송을 완료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었고 그는 이 시스템에 매우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택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선 한국 땅에서 알레한드로는 새로운 방식의 신뢰를 경험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문 앞 배송과 한국의 신뢰 문화. 알레한드로는 곧바로 이 경험을 멕시코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택배를 문 앞에 그냥 두고 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멕시코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를 믿지 못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대부분의 택배는 문 앞에 두면 바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았고 반드시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대면 수령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물건을 가져가 버릴 확률이 컸기 때문에 배송이 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집에 있을 때까지 시간을 맞추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택배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 시간을 맞추거나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니 알레한드로는 이 편리함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의 신뢰 문화가 이런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손대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로 자리 잡혀 있었던 겁니다. 알레한드로는 문 앞에 두고 가도 전혀 사라지지 않는 택배를 보며 문 앞 배송이 가능하다는 한국 문화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택배 시스템은 단지 빠르고 안전한 배송을 넘어서 세심한 배려와 편리함을 위한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의 배려, 마이너스 작은 감동의 순간.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한 저녁 알레한드로는 새로운 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기에 그는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혹시나 택배가 비에 젖을까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문을 열어본 그는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택배가 비닐로 꼼꼼히 감싸져 문 앞에 놓여 있었고 배달 메시지에는 비가 와서 비닐로 감싸두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택배 기사님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택배 기사님이 보내준 작은 메모를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배송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는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는 배달 기사님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택배 서비스의 편리함. 알레한드로는 이제 한국의 택배 시스템이 어떤 편리함을 제공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고, 그 중에는 무인 택배함과 편의점 택배 같은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무인 택배함은 알레한드로에게 매우 편리한 기능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에 없을 때 택배를 수령하기 위해 지정된 무인 택배함에 보관해두면 나중에 자신이 편한 시간에 찾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인 택배함 역시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신뢰를 기반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고, 그가 원할 때 물건을 찾을 수 있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또한 그는 편의점에서 택배를 수령하거나 발송할 수 있는 편의점 택배 서비스도 자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은 멕시코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함이었습니다. 한국의 택배 문화는 단순한 택배 서비스 이상의 자유로움과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의 오해와 반전 마이너스 한국의 신뢰를 다시 느끼다.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던 어느 날 알레한드로는 택배를 잘못 수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문한 물건이 며칠째 오지 않자 걱정이 되었고 결국 확인해보니 옆집에 택배가 잘못 배달된 것이었습니다. 멕시코였다면 물건을 되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옆집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옆집 한국인은 먼저 물건이 잘못 온 것 같아 보관해 두었어요라며 그가 올 때까지 택배를 잘 보관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웃이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 행동하며 택배를 손상 없이 돌려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알레한드로가 한국에서 느낀 신뢰와 배려, 문화를 다시금 실감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신뢰의 문화를 더욱 가깝게 느낀 알레한드로의 경험이 한 개 더 있었습니다. 알레한드로에게는 아주 소중한 목걸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그의 할머니가 그에게 주신 유품으로 멕시코에서 떠나기 전 손에 쥐어주며 할머니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해주신 말씀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와의 따뜻했던 기억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알레한드로는 그 목걸이를 틈틈이 만지며 할머니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목걸이를 만지며 할머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긴급한 일정이 생기면서 급히 버스를 타야 했고 논문 파일을 찾느라 목걸이를 잠시 손에서 놓아버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알레한드로는 지하철에서 목걸이를 만져보려고 손을 뻗다가 그 소중한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급히 주머니와 가방을 뒤졌지만 목걸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아침에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며 버스에서 놓아두고 내려버린 것이 기억났습니다. 순간 알레한드로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수 주신 소중한 유품이었고 멀리 한국까지 떠나온 지금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유일한 물건이었죠. 이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은 할머니와의 추억을 잃어버린 것만 같아 그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친구 수민이 그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알레한드로, 무슨 일 있어? 알레한드로는 침통한 표정으로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수미는 놀랍게도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그때 중요한 책을 버스 정류장에 놓고 왔는데 나중에 돌아가 보니 그대로 있었어. 알레한드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러 갈까? 사실 알레한드로는 마음 한편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멕시코에서라면 귀중품이 버스 정류장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수민의 눈빛을 보니 그에게 희망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곳에 있어줘. 드디어 그들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알레한드로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와 이미 누군가 가져갔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수민과 함께 벤치를 살피던 그는 벤치 뒤편 구석에 조심스럽게 올려져 있는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토록 잃어버렸던 할머니의 목걸이였습니다. 알레한드로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물건이 정말로 그대로 놓여 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한 그는 천천히 다가가 목걸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목걸이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쥔 채 그는 깊은 안도감과 기쁨에 빠져들었습니다. 수미는 그의 표정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있어. 남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제야 알레한드로는 한국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쉽게 가져가지 않는다는 친구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직접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 한국인의 국민성에 깊은 감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할머니의 유품이 한국에서는 온전히 지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도와준 수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할머니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멕시코에서 물건을 잃어버릴 때마다 되찾을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멕시코에선 노트북이든 휴대폰이든 잠깐 한눈을 팔면 사라지는 일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잃어버린 물건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해야 했던 그 시간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멕시코에서라면 목걸이를 찾으러 다시 가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을 텐데. 알레한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던 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가 실수로 놓고 간 물건이 있으면 괜히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기본이야. 아마 목걸이를 본 사람들도 내가 돌아올 거라 믿었을 거야. 알레한드로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남의 물건을 손대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내 물건이 남의 물건이 되지 않는구나. 그 순간 그가 멕시코에서 수없이 들었던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알레한드로,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돌아올 거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아. 누군가가 발견하면 다신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거란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소중한 유품을 그대로 둔 채로 지켜주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새로운 신뢰의 감정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두 손으로 꼭 쥐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제 목걸이가 무사히 돌아왔어요. 멕시코가 아니라 여기 한국이라서 가능했어요. 이후로도 한참 동안 알레한드로는 그 벤치 앞에서 목걸이를 쥐고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조차도 자꾸만 다시 목걸이를 확인하는 그의 모습에 수미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알레한드로, 이제 목걸이랑 떨어지지 않겠네. 알레한드로는 웃음을 터뜨리며 수민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에게 준 이 특별한 경험에 감사하며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한국의 택배 시스템과 사회가 준 배움 마이너스 신뢰와 배려의 중요성. 알레한드로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국의 택배 시스템이 단순히 물건을 빠르게 배송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신뢰와 배려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가 있었고, 이러한 문화 덕분에 한국의 택배 시스템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한국에서 배운 신뢰와 배려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단지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도 조금씩 노력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의 문화 배송 시스템은 그에게 신뢰와 배려라는 중요한 가치를 새삼 일깨워주었고, 이 깨달음은 그가 한국을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알레한드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한국의 택배 문화와 그 뒤에 담긴 신뢰 문화를 더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얻은 이 배움이 더 널리 퍼져 세계 곳곳에서도 사람들 간의 신뢰가 자라나길 바라며 오늘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한국의 택배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동 텔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의 감동과 영감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